안녕하세요, 톤톤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요새 굉장히 핫한 차입니다. 임영웅의 차라고 알려지면서 광고가 되고 있는 차기도 한데요. 차가 아무래도 쌍용차의 영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풀체인지 모델은 아니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전면부터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반응도 굉장히 뜨거워서요, 사전 계약 건수만 봐도 3,800여 대 가량이 됐는데요. 기존의 렉스턴이 월 한 1,700대 정도를 팔았다면 사전 계약분만 해도 2배 이상을 팔고 있는 상당히 관심이 뜨거운 차량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렉스턴 차량을 보고 호평을 좀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이 디자인 때문인데, 정말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기존의 모습이 거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전면부에 이 그릴이 상당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의 렉스턴은 사실 쌍용차의 소형 SUV인 티볼리의 모습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해서 대볼리냐 이제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 별명을 싹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찐 렉스턴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형상입니다. 안쪽에 다이아몬드 그릴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쌍용차에서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약간 무수의 뿔들이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은 좀 강인한 입체적인 느낌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 상당히 확장된 형태로 등장해 있습니다. 가운데에 쌍용차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LED로 들어가고, 방향제 시등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부로 나오고, 하부의 범퍼 역시도 이전보다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바뀌며 등장을 했습니다. 자, 측면부도 한번 보면요, 측면부는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크게 변화되진 않았지만 이 차량이 지금 더블랙 차량으로 차량이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면 휠 같은 경우도 20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안쪽에 다크크롬으로 된 걸 볼 수 있죠. 전면부 역시도 다크크롬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급스러운 차량의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이 측면부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하부 쪽에 도어 사이드 스텝이 있죠.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사이드 스텝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타고 올라갈 때 훨씬 더 발을 디딛고 올라가기가 편한 상태가 되겠죠. 모든 트림에 들어가 있진 않고요, 프레스티지 그리고 더블랙 트림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도 보시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세련되어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후면부 중앙에 있는 레터링, 엠블럼과 같이 굉장히 바투 붙어 있어서 좀 답답한 느낌을 줬다가 엠블럼이 사라지고 레터링만 이렇게 등장을 한 상태고요. 테일램프 부분도 변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LED로 이렇게 T자형 램프가 들어가는데, 사실 요거는 산타페에서도 본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볼보의 그 토르의 망치 모양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신식의 느낌이 나서 좀 정돈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턴 시그널 램프 같은 경우 하부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사실 영상에서도 제가 리뷰 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방향제 시등이 아래에 내려오면 뒷차가 발견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부로 빠져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빠져 있어요. 다행인 것은 이 차량의 전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동급으로 할 수 있는 대형 SUV의 페리세이드나 모하비와 비교했을 때도 전고가 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하부에 내려와 있었을 때 뒷차가 이 램프를 발견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LED 램프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었으면 좀 뒷차에 뭐 눈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적인 위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가니쉬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뚫리지는 않았고요, 가짜입니다. 짝퉁으로 멋을 내기 위한 머플러고, 진짜 머플러는 안쪽에 이렇게 배기구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내도 한번 볼까요? 페이스리프트이다 보니까 실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 구형에 대비했을 때 좀 더 최신식의 느낌들이 많이 자아내지는 부분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장 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클러스터예요. 계기판이 디지털로 변화했습니다. 풀 디지털이 되면서 화면 시야도 굉장히 시원시원해졌고요. 주행을 할 때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도 훨씬 용이해진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4스포크예요. 디자인 좀 독특하죠. 이 네모나고 각진 요 경음기 부분이
차량 전체의 성격과 같게 좀 남성적인 느낌, 다부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주행할 때 얼마나 조작이 편할지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도 보시면 이 모니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모양새로 등장을 해 있는데요. 보시면 화면이 지금 9인치예요. 좀 다소 아쉬운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급 차량인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10.25인치로 화면이 더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차량 크기에 대비했을 때는 아쉬운 사이즈다 라고 느껴집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부, 그리고 이렇게 롤링 형태의 버튼부까지 나와 있고, 그 아래 공조기 부분 나와 있고요. 비상등은 이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수납함에 덮개가 나와 있죠. 푸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누르면서 위쪽으로 올려줘야 이렇게 열리는 형태입니다. 닫을 때는 그냥 닫는 형태고요. 핸드폰 하나 들어가 있고 충전 가능한 패드가 등장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 컵홀더 측면에서도 똑같이 푸시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올릴 때는 그냥 올려주고, 컵홀더 2개 사이즈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USB와 충전 단자 하나씩 이렇게 등장을 해 있어요. 이런 덮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차량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은 있죠. 다만 이 소재감 자체가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오히려 이 대시보드에 있는 이런 스웨이드 퀼팅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안겨주거든요. 근데 이 아래쪽에는 살짝 그런 느낌은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덮개는 있는 게 디테일상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반가운 변화죠. 변속기가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모양 같다. 많은 분들이 BMW의 변속기 모양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래쪽에 오토 홀드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 아주 깊지 않고 아주 넓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한 팔꿈치 조금 아래 정도까지 깊이감 나오고요. 손 하나가 딱 펴서 들어갈 정도의 너비 모양이다. 근데 요 폭이 길이가 좀 좁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앉았을 때 보니까 확실히 이 차량 전고가 높은 차량이잖아요. 시트에 앉았을 때도 상당히 시야각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높이를 이런 식으로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최대치로 높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뭔가 어디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상당히 앞쪽이 훤히 뚫려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고요. 뒤쪽으로도 쭉 리클라인이 되는데 생각보다 이 각도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 봤는데 전고가 높아서 이쪽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누우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한숨 자도 되는 그런 수준의 기능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시트도 지금 더 블랙이라고 나와 있죠. 가장 최상위의 트림이기 때문에 스웨이드 재질부터 시작해서 좀 더 고급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안쪽에 퀼팅 시트 역시도 이전보다 좀 더 고급화가 되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도 변화했어요. 이 부분도 이전과는 싹 달라져서 물리키로 작동이 됐다가 이렇게 신형이 되면서는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터치하실 때는 가장자리 쪽을 눌러야만 터치가 잘 되고, 램프 안쪽을 누른다던가 바깥쪽을 누르면 터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리프트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 폭에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룸미러 부분이 너무 차가운 플라스틱 소재예요. 이 더블랙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이런 룸미러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2열에도 한번 타볼게요. 다시 이 도어 사이드 스텝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포시 밟고 올라설 수 있고요. 자, 2열에 앉았을 때 지금 시트가 상당히 뒤로 빠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렉스턴이 139도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2열 승객들도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으로 탈 수 있다, 탑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좀 올리면요, 이 정도 공간으로 좀 일반적으로 맞춰뒀을 때 보면 이 지금 시트가 뒤쪽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주먹이 한 2개, 이거 좀 앞으로 빼면은 3개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앉았을 때 성인 여성 기준으로 비좁다라는 느낌은 아무래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구형에 대비했을 때 시트 사이즈도 좀 증대가 됐습니다. 이 어깨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여유로운 느낌이 듭니다. 남성분들한테도 이 차량의 사이즈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좀 앞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공간성이 좀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2열 시트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게 폴딩이 어디까지 되느냐. 다 접히죠. 그리고 만약에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2단계
시트로 시트를 한 번 더 폴딩을 하면요,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트렁크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버린다. 야, 이러면 정말 엄청난 공간성이 벌써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미국 차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자전거를 이곳에 싣거나 뭐 TV 큰 거를 싣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간성에 유리한 2단계 폴딩 시트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보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트렁크 부분 올라가고요. 공간성이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만 봤을 때 2단계를 폴딩하지 않고도 골프백은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의 사이즈고요. 저렇게 다 시트를 폴딩을 해서 완전히 공간성을 최대치로 마련했을 때도 1900리터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성 측면에서는 뭐 차박이며 큰 짐을 싣는 거며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형 레스턴 어떤 주행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